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가볍게 말을 던지고 가볍게 행동하며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도 만난다.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조용히 무너지고 때로는 스스로조차 괜찮은 척하며 그 흔들림을 감춘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은 이런 상처조차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만들 때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 시절의 상처가 불쑥 올라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은 타인에게만 던지는 외침이 아니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먼저 들려줘야 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이 타인을 먼저 헤아리고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웠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안에서 늘 참고 양보하고 넘겨주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잊어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마음은 더 단단해지기보다는 더 섬세하게, 더 예민하게, 더 깊게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귀하고 내면의 평화는 더 지켜야 할 가치가 된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괜히 마음에 걸리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오래 남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자신을 희생해왔던 많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우리는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볼 것이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왔는지, 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내 존엄을 지키며 평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을 위한 긴 여행이 시작된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문장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조용한 호흡으로 시작해보자. 1부. 나는 왜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을까? 우리는 살아오며 참는 법을 먼저 배웠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의 기대와 책임을 짊어지며, 직장에서는 나보다 강한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맞추며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나의 감정은 뒷순위가 되고 나의 마음은 쉽게 밀려나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조금 서운해도, 조금 억울해도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넘기던 시간이 오랜 세월 쌓여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가슴 한쪽이 쉽게 휘청거린다고. 그건 약해서가 아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상처와 책임의 무게가 마음을 더 깊게, 더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참아야 하는 순간이 많았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위해,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말과 행동을 삼켜야 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저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침묵을 강요하기도 했다. 참는다고 해서 언제나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다. 그 시절의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생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익숙해진 인내가 지금까지 이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참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데,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봐도 되는 시기인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며 내 마음을 뒤로 밀어두곤 한다. 왜 그럴까? 왜 여전히 나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챙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몸에 밴 습관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습관 속에는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해도, 누군가가 가볍게 선을 넘어도 순간적으로 마음은 상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히고 다음 날이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사람 앞에 서 있게 된다. 하지만 마음은 안다. 그 무게를 안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참는 순간마다 마음의 조각이 조금씩 닳아 보이지 않게 상처가 쌓였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 그 상처는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야 한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양보한다고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나를 너무 쉽게 대하고 내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만 늘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 나는 왜 그때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늘 상대를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은 나중에 돌봤을까? 이 질문들은 당신이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한평생 버티고 책임지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 비로소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다. 인생 후반으로 넘어온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된다. 이제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겨도 된다. 그동안 참아온 세월은 충분하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2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참 다양한 사람을 마주한다. 그 중에는 유난히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 무심하게 던진 말로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편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인연이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여전히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가끔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 때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또 서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그 공통된 특징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해보자. 먼저,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 감정이 흔들리면 바로 말로 튀어나가고 불편한 느낌이 들면 상대에게 그대로 쏟아낸다. 속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불안을 감추는 방법을 몰라. 결국 누군가를 통해 해소하려 한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못 다뤘기 때문에 당신에게 거친 말이 흘러왔을 뿐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는 조금씩 힘을 잃는다. 이들은 자기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말은 툭 던지고 행동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며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저 순간의 기분이나 상황만 본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남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모른다. 그래서 무릎 꿇고 사과할 일도 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된다. 말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도 가볍게 취급한다. 이들은 의외로 타인의 배려에 기대어 산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오래된 상처가 없는 듯 보이지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늘 누군가가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참아주는 순간, 당신이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더 함부로 굴게 된다. 존중을 배운 사람은 받는 만큼 돌려주려 한다. 하지만 존중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받아주는 경험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상대의 본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성장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자신이 한 말이 관계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준다. 그 말의 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계를 세우고 거리를 두고 단호함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행동은 놀랄 만큼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보다 단단한 마음을 마주할 때 비로소 조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더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당신의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을 참아주는 사람으로 착각한다. 그 착각이 상대를 오만하게 만든다. 누군가가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상대는 이것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오해한다. 이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낡은 문장을 하나 꺼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행동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이제는 예전처럼 깊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불안과 미성숙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시 마음에서 꺼내놓고 바라보자. 그들의 말이 나의 진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들의 태도가 나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 그저 미숙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상대에게 끌려다니던 감정의 줄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힘이 생긴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3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가짐.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참아내고 넘기고 이해하려 했던 이유는 결국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참는다고 관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며 버티는 관계는 나의 마음을 점점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것은 거칠거나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첫째,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 문제로 끌고 오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성숙도에서 나온 것이지 나의 가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가 사용하는 말의 무게는 그의 삶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 말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행동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의 억울함이 서서히 풀린다. 그동안 나는 상대의 행동을 나의 책임처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놓아도 된다.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함부로 굴 때 감정적으로 맞서면 결국 내 에너지만 소모된다. 단단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방식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침착함은 상대를 흔들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용하지만 확실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경계는 벽이 아니다. 나를 보호하는 선이다. 이 선을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행동은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짧고 단단한 한 문장은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를 준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태도는 상대의 행동을 조정하게 만든다. 넷째,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관계는 거리로 유지된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생기고 너무 멀면 인연이 흐려진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만든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늘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찍어 누른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대화를 짧게 하고 감정적 에너지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상대가 무례하게 구는 이유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넓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그 넓은 마음을 상대에게 무조건 내어줄 필요가 없다. 다섯째, 나를 위한 선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늘 상대 중심으로 고민해왔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마음이 편안한가? 나는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평온한가? 나는 어떤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가? 내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상대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다. 설명이 필요한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다. 건강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다. 설명하려는 순간 그들의 세계관에 들어가 그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선언이 마음속에 뿌리내릴 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히 형태를 바꾼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관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헛된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단단한 삶이 시작된다. 4부, 나도 모르게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시간.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내려앉았던 순간들이 있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작게 느꼈던 날,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내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느낀 날,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나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 순간들은 분명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들이 모여 어느 순간 자존감의 무게가 살짝 기울어진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말이 지금은 오래 남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 지금은 마음을 깊게 흔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이며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시기라는 신호일 뿐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참 고생했고 정말 많은 일을 견뎌냈다고.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으며 자식과 부모, 동료와 이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얼마나 애써야 했는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봐도 된다. 이제는 남보다 내가 먼저다. 자존감은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을 후순위로 돌리며 살아온 삶의 누적이다. 그래서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것도 조용하고 천천히 내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먼저 내가 지나온 삶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누구보다 묵묵하게 버텼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른다. 그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상처를 견뎌왔는지 모른 채 가볍게 말을 던지고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둘째로,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살아있다는 의미다. 오랜 세월을 통과한 마음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섬세해진다.
그 섬세함을 약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그 섬세함 덕분에 우리는 타인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었고, 참고, 견디고, 위로하며 많은 인생을 버텨낼 수 있었다. 따뜻한 사람만 상처를 받는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만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도 한다. 이것은 오히려 당신 마음의 건강함이다. 셋째로, 나를 다시 믿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오랫동안 남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내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내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내 마음이 괜찮다고 말해도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당신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어떤 길을 가도 결국 버텨낸 사람이다. 삶이 생각보다 고단했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네 번째로, 남의 평가를 기준으로 살던 삶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시선, 가족의 기준, 사회의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해왔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흔드는 힘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평가가 내 인생을 흔드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남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지혜는 남의 말보다 훨씬 깊고 정확한 기준을 준다. 이제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나를 소중히 다루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거리를 줄이는 것,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행동이다.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마음의 기둥을 다시 세운다. 자존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배려 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던 자존감에서 벗어나 오랜 세월 속에서 충분히 단련되어 온 지혜롭고 단단한 마음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마음 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누구보다 나를 존중하는 진짜 나의 시간이 시작된다. 5부, 오래된 상처를 보내는 연습.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차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씩 쌓여갔다. 참았던 순간, 눌렀던 억울함, 미처 풀지 못한 화와 서러움, 누구에게 말해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들. 그 감정들은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오랫동안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감정을 잊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기억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날들, 참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눌렀던 순간들, 바로 그때 생긴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그 감정들을 조용히 흘려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짊어질 짐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먼저 오래된 상처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끝난 일인데 뭘 이제 와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처는 시간이 지났다고 자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당시 아무 말도 못해서 남은 후회, 억울했지만 참고 넘어갔던 상황들, 그 사람의 말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던 날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잠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웅크린 채 자리를 잡는다. 그 감정을 떠올릴 때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만큼 그때의 나는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고 그만큼 책임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묵혀둔 것이다. 이제는 그 감정을 없었던 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많이 서러웠구나. 아무에게도 말 못해서 더 고생했구나.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속 깊이 굳어있던 덩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둘째로,
상처의 주인을 다시 되돌려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오래된 상처의 대부분은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나는 그 책임을 내 마음에 가져와 버렸다. 누군가 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차갑고 무심한 태도, 누군가의 부족한 배려 때문에 내가 비난받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던 날들이 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그 상처는 그들이 만든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몰랐고 말의 무게를 모르는 채 던졌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그들의 미성숙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그 상처를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자. 그 상처는 내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제 나는 그 무게를 돌려준다. 이 말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면 오랫동안 가슴 한쪽을 막고 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한다. 셋째로, 용서가 아니라 해방을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에 부담을 느낀다. 미워했던 사람을 갑자기 이해할 수 없고 억울했던 일을 단번에 잊어버릴 수도 없다. 그건 너무 큰 요구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순간을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다. 마음속에서 그 장면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보자.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일은 이제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그 기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다. 넷째로, 상처를 흘려보내기 위한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라.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시의 장면을 떠올린 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가슴 속에서 그 감정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사람의 마음은 눈앞의 현실보다 내면의 상상에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감정들이 떠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에게 해준 고생을 인정해야 한다. 그 어떤 치유보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를 깊이 위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고, 정말 많이 버텼고, 정말 많이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힘을 빼도 되는 시기, 마음을 가볍게 해도 되는 시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제 오래된 상처는 당신의 삶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 그 상처들은 충분히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떠나보내도 괜찮다. 마음은 비워질수록 새로운 평온이 들어온다. 그 평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6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 정하는 지혜. 인생의 후반부로 올수록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편안한 관계가 몇 개 있는 것이 더 귀한 법이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된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이 평온해지는 관계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오랜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지금 우리는 그 경계를 다시 정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먼저, 관계의 거리는 나의 평온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상대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다가가거나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거리를 조절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혹은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눈치를 보며 맞춰야 하는 관계라면 이미 마음은 그 거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와 만난 뒤 이유 없이 피로해지고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다시 조절해야 한다. 둘째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거리 조정이 필수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좁히는 것이다. 만남을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낮추고 얽혀있는 감정의 고리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든다. 상대는 그대로여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멀어질 필요는 없다. 관계의 거리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내 호흡에 맞추어 조절하면 된다.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만. 셋째로, 모든 관계를 내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감정, 나의 기준, 나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편안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거리는 늘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법이다. 넷째로, 체면과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인생 후반에는 굳이 힘든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억지로 웃어야 하고, 억지로 맞춰야 하고, 억지로 참아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이어가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관계도 편안해진다. 내가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남는다. 다섯째로,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가까이 열어도 괜찮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진다.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평온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여섯째로, 관계에는 최적의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너무 가깝지 않아도 너무 멀지 않아도 되는 딱 적당한 거리. 이 거리는 상대의 행동보다는 내 마음이 결정한다. 내 속도를 잃어버리는 관계라면 멀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라면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평온할 권리가 있다. 나는 편안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둘 자유가 있다. 삶은 길지 않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이제 당신은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더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한 곳만 골라 들어가 차분히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7부, 앞으로의 삶에서 나를 지키는 단단한 선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견뎌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했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마음이 여러 번 무너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상처들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의 인생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삶, 나를 존중하는 삶,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챙기는 삶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방향을 바꿀 때이다. 먼저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희생시키며 살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을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관계를 위해, 주변의 평화를 위해 참 많이 참고 양보해왔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 나 자신을 잊어버린 순간들도 있었다. 이제는 다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들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뿐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들의 무례함은 그들의 부족함을 보여줄 뿐 내 마음의 자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어떤 말에도 내 존재의 가치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나는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좁아진 마음이 알려주는 신호, 갑자기 찾아오는 불편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 이런 감정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면의 경고음이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대신 조용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말하는 소리는 항상 옳다. 네 번째로, 이제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평온을 주는 사람, 존중을 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계속 곁에 두어도 좋다. 반대로 상처를 주는 사람, 무례함을 반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소모시키기만 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거리 두어야 한다. 남은 인생에서 소중한 관계만 남기고 나를 해치는 관계는 내려놓는 것.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정리다. 다섯 번째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예전의 상처, 끝나지 않은 억울함, 마음 깊이 남아있는 후회와 서러움은 이미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다. 그림자에 붙잡혀 있으면 지금의 빛을 보지 못한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내려놓고 오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단단하다. 여섯 번째로, 나는 나에게 잔잔한 온기를 주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괜히 마음이 괴롭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작은 기쁨에 웃을 수 있는 삶, 따뜻한 사람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삶, 편안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삶, 이것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이제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떠올려 보자.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할 사람이다. 이 선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평온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존중도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나를 향한 작은 다짐에서 비롯된다. 이제부터의 삶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도 된다. 나를 지키는 단단한 삶, 내 마음을 존중하는 고요한 삶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더 평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울 것이다.